그림 가다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입자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림에 각각 입자의 개수가 나와 있어요. 1번 서로 동위원소인 것을 고르자 그랬는데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가 같고, 다시 말해 양성자수가 같고 중성자수가 다른 애를 말하는 거죠. 지금 가나다가 동일하게 양성자가 다 8개씩 있는데 거기에 동위원소라고 되려면 중성자수가 다른 것이어야겠죠. 지금 보니까 가하고 다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전자의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가는 원자의 상태, 다는 이온의 상태죠. 전자가 10개 들어있다는 거 보니까 양성자 8개에서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이게 또 원자의 상태. 그래서 동위원소인 것을 고르자면 사실 뭐 다도 이온이긴 하지만 원래 상태로 보면 이제 뭐 양성자 8개와 중성자 8개지만 서로 동위원소인 거를 고르자면 원자의 상태인 거 2개를 골라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하고 나를 골라주면 되겠죠. 음이온인 것은 다하고 뭐 어렵지 않아요. 3번 다음 기호로 표시한 원소 X는 무엇인가? 이름하고 기호를 쓰시오. 외워라 이런 얘기네요. 자, 4번이요. 4번에 해당하는 것, 2번은 10번에 해당하는 거, 3번은 19번에 해당하는 거니까 각각 해당하는 원소를 써주면 될 거예요. 4번은 베릴륨. 이름과 기호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2번은 네온이죠. 3번은 칼륨.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였어요. 4, 5번 중성원자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을 일단 다 채워봅시다. 1번 수소 있죠? 여기 질량수 1짜리, 다시 말해 양성자는 하나인데 중성자는 없는, 그리고 양성자 수만큼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인데 중성자 없으니까 질량수 1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양성자를 12개째 12번에 해당하는 건데 12번은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중성자가 12개니까 질량수가 24. 전자는 양성자만큼 있을 거니까 12에 질량수는 2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5번은 중성자가 15개인데 전자가 14개, 원자라고 했으니까 중성원자라고 했으니까 양성자 14개 14번에 해당하는 규소가 되겠죠.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29.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거예요. 빈칸 채웠고, 가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쓰라고 했어요. 자, 써봅시다. 가. 우리가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하면 오비탈의 전자 집어넣는 형태로 쓰면 되고, 가는 수소는 1s에 하나밖에 안 들어있죠. 그리고 나 마그네슘 12개 전자 채우면 돼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에서 10개 채우고 3s에 2개, 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하고 10개 채우고 3s에 2개, 다음에 3p에 2개 이렇게 채우면 될 건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홀전자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홀전자 수는 1개 없고 2개죠. 요거 홀전자 하나씩 들어가는 훈투 규칙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6에서 8번 그림 가마는 원자 모형을 시대의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낸 것이다. 아, 선생님이 원자 모형의 변천사 시험에 안 내요 라고 했는데 문제 나왔네요. 그 어떤 실험이고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출제하지 않겠지만 문제 나왔다는 거는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라 라는 의미가 될 거니까 그것들을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제일 시초가 어디예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입자, 돌턴의 원자 모형, 이게 제일 처음이었죠. 여기서는 원자의 내부의 어떤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전자의 발견 순서에 따라서 전자, 원자핵 뭐 이런 거 발견 순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 모형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다 빼고 전부 다죠. 가, 나, 라, 마 이렇게 되네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 불연속적이라는 것은 전자 껍질로 설명을 일단 먼저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걸 제시한 것은 라이긴 한데, 그거를 가지고 확장돼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마의 모형, 전자 그룹 모형까지도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자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이죠. 전자 그룹 모형을 말하는 거죠. 자, 9번 다음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얼마인가? 3p 오비탈, p 오비탈이잖아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당 2개씩인데 p 오비탈은 방향이 3개,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6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n이 2고 L이 1이면 이 p 오비탈이죠. 이 p 오비탈 역시 p 오비탈이니까 3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전자는 6개 똑같아요. 10번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화살표로 나타내라. 화살표로 모든 원자과 전자의 동그라미를 표시하시오. 홀전자의 세모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해봅시다. 자, 헬륨 2번 이렇게 되죠. 홀전자 없고 원자과 전자 없죠. 동그라미 표시할 게 없네요.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자, 원자과 전자는 이렇게죠. 홀전자는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인 15번이 얘는 9번이고 1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되죠. 원자과 전자는 이렇게, 홀전자는 얘네들이죠. 그리고 칼륨 19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하고 3p 다음에 4s가 3d보다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원자과 전자 하나인데 그게 홀전자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11번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했어요. 그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규칙에 맞게 배치하면 그게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예요. 이제 리튬은 원래 전자가 3개짜리인데 얘가 플러스일까 양이온이 되면 원자과 전자를 내보내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산소는 원래 8번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었을 건데 전자 2개를 어디서 가져와서 빈자리 채워주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마그네슘은 1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인데 이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2개를 빼버리는데 가장 바깥쪽 껍질 원자과 전자를 내보내게 되죠. 이렇게 된다. 칼륨은 19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개인데 플러스 1 가장 바깥쪽 껍질에 원자과 전자 자꾸 가장 바깥쪽 껍질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원자과 전자를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내보낸다. 배치하면 되겠죠. 12번 멘델레프를 설명한 내용으로 멘델레프 원소를 원자량순으로 배열. 맞아요. 세쌍원 소설 이거 되베라이너였죠. 그리고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큰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에 성질을 예측했다라는 거였어요. 13번 2주기 14족 주기율표 보라고 했는데 2주기에 해당하고 14족에 해당하는 아이는 원자과 전자 4개짜리 2주기에 해당하는 아이죠. 탄소죠.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이렇게 돼서 원자과 전자 4개짜리 2주기. 자, 플루오린하고 화학적 성질 빈소가 17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 껍질이 3개. 그럼 플루오린은 2주기에 있는 전자 껍질 2개짜리인데 그 밑에 있는 아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염소가 되겠죠. 아르곤하고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아르곤은 18번이잖아요. 아르곤은 3주기 끝털이에 있어요. 그래서 3주기에 해당하는 아이를 묻는 건데 원자과 전자가 2개, 3주기인데 원자과 전자 2개 있는 3주기 2족에 해당하는 애 마그네슘이 되겠죠. 주기율표 보고 풀라고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으면 해보면 돼요. 전자 껍질이 3개인데 원자과 전자가 2개 있으려면 이렇게밖에 되지 않잖아요. 마그네슘이죠. 14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 원자과 전자 수는 17조까지 계속 증가 아니고, 이온화 에너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커질수록 대체로 증가 아니고, 유효 핵전화도 증가하죠. 그런데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죠. 왜냐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는데 껍질 수가 똑같다 보니 걔네들이 끌어당겨야 되는 전자들이 있는 껍질에 같은 개수의 껍질을 당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반지름이 감소한다. 15번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효액 전하가 가장 작은 것은 가장 왼쪽에 있는 이죠.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반지름 증가하니까
3주기는 아니고 2주기에 있는 아이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크기가 제일 작을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가장 왼쪽 아래로 갈수록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 자, 어디서 급증하는지 찾아봅시다. A는 여기, 그쵸? B는 여기죠. 보통 한 2배 정도, 1.5배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급격하게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 나는 어떤 지점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그러면 3개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4개째 떼는 거 싫어. 3개를 뗐을 때 옥텟이 이루어졌다. 원자과 전자가 3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개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3번째 떼는 건 너무 싫어. 그러면 3개를 떼기 전에 옥텟이 이루어졌으니까 얘는 2개가 되는 거죠. 원자과 전자수 더하라고 했으니까 5가 되겠네요. 17번 표는 중성원자 가라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원소와 조금 써보면 되죠. 자, 일단 나는 혼투 규칙에 맞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자 배치 규칙에 맞게 되어 있어요. 바닥 상태. 그렇죠? 그리고 얘는 1쪽이겠네요. 1쪽에 전자 3개. 리튬이죠. 그 다음에 나는 잘 보니까 규칙에 어긋난 애가 있어요. 들뜬 상태예요. 그럼 얘를 바닥 상태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1위로 다시 가야 되죠? 얘가 만약 바닥 상태였다면 1S에 2개, 2S에 2개, AP에 6개였을 거예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없어요. 18쪽. 그리고 전자 10개짜리 네온이네요. 그리고 라도 아니 라는 바닥 상태네요. 라도가 아니라 바닥 상태로 규칙에 다 맞게 배열되어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 13족이죠. 13족이고 전자가 13개네요. 알루미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8번 마그네슘에 3가지 동위원소가 나와 있어요. 자, 양성자수, 중성자수 각각 쓰자 그랬어요. 마그네슘은 12번에 해당해요. 그래서 양성자수는 전부 다 12개예요. 중성자수는 각각 몇 개? 12개, 13개, 14개네요. 평균 원자량은 각각의 원자량의 평균값을 구하는데 걔네들의 자연 존재 비율을 고려하라고 그랬죠. 얘는 78.95% 있고 얘는 10.02% 있고 얘는 11.02% 있는데 전체가 100이에요. 이렇게 산수해주면 되겠죠. 자, 산수를 해주면 되겠죠. 답은 24.18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9번 오비탈을 설명한 것에 옳지 않은 부분을 골라봅시다. 스핀작의 양자수는 2가지가 있죠.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어요. 주양자수가 n인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는 총 n개예요. 오비탈의 종류는 주양자수의 개수와 같아요. 수소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수소원자는 주양자수가 같은 아이들은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이게 이제 다전자 원자랑 안 맞는 거였어요. L 전자껍질에는 L껍질은 주양자수가 2죠. 그러면 부양자수가 0하고 1 있죠. S와 P가 같이 존재하죠. 오비탈만 아니죠. EPX 오비탈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곳은 EPX 오비탈은 X축에 축방향으로 배치된 거예요. X, Y, Z. 선생님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랑 연결된 부분에서는 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존재하는 거고 전혀 전자가 발견되지 않을 확률은 이 YG 평면에 해당해요. 교과서에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X축하고 연결되어 있는 X랑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쨌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다 존재한다. 요 원점, 노드가 여기 원점에 있고 그 다음에 X랑 전혀 관계없는 평면에 발견 확률이 0이다. 그래서 여기랑 연결된 이 YG 평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YG 평면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0이에요. 다음은 원자 또는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 또는 이온의 크기를 부등으로 비교하고 까닭을 설명하죠. 자, 얘네들은 이온이고 얘네들은 원자예요. 원래는 뭐예요? 플러스 1이니까 원래는 1s2, 2s1이겠죠? 리튬이었겠네요. 3번.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 1s2, 2s2, 2p 5이었겠죠? 그러면 플로린이었겠네요. 9번. 얘는 산소죠. 8번. 얘는 나트륨이죠. 11번. 이렇게 될 거예요. A, B를 크기를 비교해라. A, B. A, B의 크기는 그냥 A, B. 이게 지금
이렇게 쓰면 원자잖아요. 원래 이온이었는데 원자일 때 그러면 요거 비교하는 거죠. 요 리튬인 거랑 산소인 거 요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전자껍질 2개인 아이. 그럼 이게 같은 주기에 해당하는 원자 2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면 유액전하가 증가하면 크기가 감소하겠죠. 반지름이 감소한다. 왜 그러냐? B의 유액전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A하고 D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A의 원자 상태하고 D의 원자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같은 같은 족에 해당하죠. 같은 족에서는 껍질이 증가 많아지면 반지름이 커진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D가 더 크다. 전자껍질 수가 D가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B하고 C의 원자 상태 비교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된 상태를 비교하는 거네요. 또 마찬가지예요. B하고 C는 같은 주기에 해당하는 아이기 때문에 유액전하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B2-이온하고 D 플러스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얘랑 얘인데 이온이 됐어. 그럼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가 되죠. 얘도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등전자 이온이 되었어. 등전자 이온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껍질 수도 똑같고 전자 수도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유효 핵전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유효핵전하가 큰 애가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21번 마그네슘의 전자부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전자에 이름을 붙여줬어. A, B, C.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는 여러분 알겠지만 마그네슘은 플러스일까 양이온이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 전자가 하나 더 있었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렇게 원래 마그네슘은 이렇게 되고 알루미늄은 이렇게 되네요. 이론상으로 번호가 증가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맞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얘 하나 떼버리면 딱 여기 깔끔하게 딱 마무리되죠. 그런데 마그네슘은 꽉 차 있는 걸 깨야 되죠. 싫어요. 그래서 잘 깨기가 어렵다. 그래서 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알루미늄 이온 에너지가 더 작아요. 그다음에 전자 C는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 중에 하나죠. 원래 원자과 전자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맞고, 전자 B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A를 떼어낼 때, 자 이거는 안쪽 껍질의 전자냐 바깥쪽 껍질의 전자냐, 누가 유효액전을 더 크게 받느냐, 누가 가리움 효과를 더 크게 받느냐, 요런 차이예요. 앞에 가로막는 게 하나도 없는 아이가 더 세게 잡아당겨질 거고, 얘는 안쪽 껍질에 있는, 사실 뭐 따지자면 A 전자가 B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상대적으로 유효액전을 좀 적게 받게 돼요. 그래서 전자를 떼어내는 건 B가 좀 더 쉬워요. 전자 B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A를 뗄 때보다 작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B야, 니은 하나 맞네요. 22번 그림은 원자 번호가 원자 번호 연속 2, 3주기 A, B, C, D 이렇게 있는데 2, 3주기예요. 그럼 어딘가에서 훅 꺾였는데 여기서 훅 꺾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주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온의 에너지는 주기율표 아래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니까 여기가 2주기, 여기가 3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네온, 여기가 플루오린, 연속 번호니까 나트륨, 마그네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자 반지름은 B가 C보다 작아야죠. C가 껍질이 하나 더 많을 거니까 이거 반대로 돼 있고, 원소 C, 나트륨하고 D는 같은 주기에 해당하니까 껍질 수가 같아요. 바닥 상태 홀전사수 A, 플루오린은 1s2, 2s2, 2p, 5, C, 나트륨은 1s2, 2s2, 2p6, 3s1인데 얘 한 개,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홀전 하나. 홀전의 수가 같네요. 니은 디귿은 맞고 기억만 틀렸네요. 24번은 글쓰기 문제라서 일단 패스할게요. 여러분들 뭐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지필평가는 여기까지 출제할 때 다 반영해서 출제를 할 거예요. 앞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것들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이렇게 대단히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